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표준 점수 1점 차이, 굉장히 간소한 차이일 것 같지만 석차 차이로는 1891 등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점 차이로도 따라서 당락이 바뀌거나 또는 지원대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백분위 표준 점수 1점 차이여도 석차 차이가 큰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정시 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성적별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A와 B 두 학생의 성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을 치렀었던 두 학생의 사례인데요. 과목과 표준 점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국어가 124점, 수학 나형이 126점, 생활과 윤리 63, 사회문화 59,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의 여학생입니다. 표준 점수의 합으로 치면은 372점이 나왔었고요. 백분위 합은 263점. 그래서 두 점수를 활용해서 이제 예상 석차는 22,765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지원으로 법학과, 이 학생이 이제 그 학생부 상에도 나는 법조인이 되겠어요. 법, 행정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있었던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경쟁이 치열한 그런 학과선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소신껏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그 점수에 맞춰서 내가 어쨌든 합격할 수 있는 선, 그 다음에 학과는 법학이나 사회복지 쪽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학교 선에서 이런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위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원 가능한 이제 점수대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 동국대, 또 상명대, 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선에서 이제 그 합격 지원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학과나 사회복지 쪽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웠었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성신여대 법학과를 선택을 했었고, 나군에서는 숙명여대 법학부, 또 다군에서는 숭실대 사회복지학부를 선택해서 지원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원 결과로는 지금 가군의 성신여대는 최초 합으로 합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군과 다군, 숙명여대와 숭실대는 사실 추가 합격으로 예비번호를 받아서 합격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전체 백분위 263의 백분위였고 372점의 점수였고, 또 비슷한 B 학생의 사례를 이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텐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127점, 수학 나가 123점, 생활과 윤리가 63, 사회문화가 60,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가 A 학생에 비해서 1등급씩 지금 잘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로 따져보면 국어는 A 학생보다 조금 더 잘했고 수학은 A 학생보다 조금 더 못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합으로 보면은 사실 전체적인 점수 합은 373점으로 1점 차이가 나고 백분위는 같아요. 263이라는 백분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표준 점수 1점 차이, 백분위는 똑같아. 그러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A 학생이나 B 학생이나 A가 B보다 뭐 누가 국어를 조금 더 잘하고 누가 수학을 조금 더 잘하고 요 차이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학생의 예상 석차는 2874등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왜 이런 차이가 나오지? 라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예상 석차 누적 비율을 좀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이 국어 표준 점수 127점, 그리고 124점, 모두 2등급선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국어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등급 발표가 되었을 때 표준 점수 127점부터 123점까지가 2등급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127점은 거의 2등급 초반,
시작하는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그 사이에서의 2등급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124점은 조금 낮은 2등급 중반선에 있는 이제 2등급 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국어 127점과 124점은 모두 등급으로는 2등급이고 100분위로 치면은 94%와 90%의 차이로 벌어지지만 지금 누적 인원으로 보면은요, 이 구간 사이에 21,291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 차이로 보면 사실 몇 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었어?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누적 인원으로 따지면은 127점 표준 점수의 학생들까지가 1등급 선부터 해서 33,536명이었고, 그 다음에 124점에 이제 90% 백분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누적 인원은 54,827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구간에서 이런 학생들의 차이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두 학생이 또 점수 차이가 벌어졌었던 게 수학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국어를 조금 더 잘했고 수학을 조금 더 잘했고, 사실 그 점수 차이는 각각 3, 4점 차이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였었죠. 그러나 당시의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표준 점수 지금 B 학생이 수학이 123점이었고 A 학생이 126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26점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백분위가 88%, 상위 80, 이제 어떻게 보면 88%니까 100명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12등을 한 거죠. 그리고 123점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는 B 학생의 경우에는 백분위 81%였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9번째 학생이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백분위 차이가 벌어졌었고, 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127점이 126점이었죠. 126점이 2등급 마지막. 그리고 123점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으로도 갈리는 상황이었어요. 2등급 마지막 선, 그 다음에 3등급 중반선.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런 표준 점수나 등급 차이로만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와닿는 차이가 크지는 않죠. 등급상으로는 2등급과 3등급 한 등급 차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사이에 이제 백분이라든지 누적된 학생 수로 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는 3점. 국어 아까 났었던 점수 차이랑 사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3점 차이였었고, 등급상으로는 1등급 차이였는데 백분위로는 88%와 81%의 차이로 벌어지다 보니까 7%포인트의 차이가 벌어졌었던 거고, 그러니까 국어에서 벌어졌었던 차이보다 더 크게 벌어졌었던 거죠. 수학 나형에서. 그리고 그 사이의 인원수로는 이제 19,583명이 그 구간 안에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석차의 차이들까지 고려해서 전체 이제 표준 점수를 감안했었을 때 표준 점수 차이로는 1점 차이가 벌어졌었지만 이 학생들의 예상 석차로는 그 1점 차이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와, 이게 단순히 그냥 1, 2점 차이로 내가 왜 1점 차이인데 배치 점수에서 1점밖에 안 떨어지는데 그 학교 지원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은 없겠죠. B 학생의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표준 점수 합 373점에 백분위 263점, A 학생에 비해서는 1점 정도 앞서 있었고 예상 석차로도 조금 많은 한 2,000등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정시 지원 대학이 선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학생은 법학과 말고 경제경영 계열을 워낙 가고 싶어 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경영학과 취업이 되려면 경영 쪽으로 가야죠.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경제경영을 고려했을 때 이 학생의 전략은 다군에서 상향 지원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가다군에서 나는 상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군은 소신 안정선으로 쓸 것이다. 이런 전략을 좀 세웠었던 학생이고, 다군에서 만약에 이 학생이 상향 전략을 세운다라고 고려했을 때 이 학생의 백분위 합
262에서 264점, 표준 점수의 합인 373점이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 범위를 372에서 374점까지 점수대로 잡고 그 구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배치가 가능한 그런 학교 경영학과선을 살펴보니까 다군에서는 건국대, 국민대, 상명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경제경영 계열을 선발하는 학교를 보면 홍익대와 중앙대가 다군에서 경제경영학과를 선발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개 학교 중에 하나, 또 어쨌든 이게 상향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학생의 점수상으로 안정지원선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상향선에서, 그래서 홍익대 경영학부를 이 학생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됐는데, 홍익대 경영학부가 홍익대 경영학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상 지원 점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상 지원 점수는 사실은 지금 3개년 동안의 정시 합격선을 가지고 우리가 감안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해의 점수 상황, 그러니까 매해 수능의 난이도라든지 그 해의 표준 점수 백분위, 지난 시간에도 같은 백분위를 놓고 봤을 때도 2018년 학년도와 2019학년도의 표준 점수가 확 달라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감안을 하셔서 그 해의 난이도를 고려하셔야 되고, 이 학생이 갔을 때의 홍익대 경영학부 예산 지원선이 국수탄 표준 점수가 378점 정도 우리가 배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학생의 점수보다 5점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었죠. 백분위로는 272점 정도였었고, 가군을 상향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학생이 경제 경영을 고려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경제 경영학과가 일단은 나는 원하는 학과선인데 상향 지원할 때 학교선을 보면 학과를 조금 안정적인 학과로 돌려서 인문학이나 어문 계열로 돌려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상향을 할 때는 경영 경제 쪽 학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내가 영어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 영어 성적이 좋으니 1등급 영어 성적을 받았으니 영어 영문 쪽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경희대 영어 영문을 이 학생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됐는데요. 경희대 영어 영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표준 점수 382점부터 배치 점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점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대적으로 가군에서 선발하는 상위권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다군에서는 좀 많이 쪼개져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문 어문 계열은 그래도 학생들이 뭐 이 학생처럼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소신선에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군 상향 지원 전략, 또 다군도 상향, 나군은 소신 안정, 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영어영문학과를 경희대 영어영문학과를 지원했었고요. 나군에서는 동국대 경제학과, 다군에서는 홍익대 경영학부, 이런 조합으로 지원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도 역시나 이제 지원 결과로 보면은 이 학생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추합으로 합격을 해서 26번 대기 순번을 기다렸다가 추가 합격이 됐었고, 홍익대는 다군 전략에서 홍익대는 불합격했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군에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군에서 홍익대는 사실 만만치 않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다군의 홍익대는 불합격, 경희대는 예비 21번을 받아서 추가 합격해서 가군 상향 전략으로 성공한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런 전략을 세워서 같은 이제 표준 점수는 1점 차이고 백분위는 같았지만 A, B 학생이 지원하는 전략도 달랐고 또 지원한 결과도 달랐었다라는 거. 그래서 표준 점수 1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A 학생은 이제 숙명여대나 성신여대, 숭실대 선에서 이제 법학과로 합격을 했고, B 학생은 경희대 영어영문학과를 합격하는 그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거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